5학년 2학기 사회 역사 공부를 이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평가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유교 원리에 의해서 설계를 했던 이 한양 구조, 뭐 여기 종묘도 보이고 남대문 숭례문도 보이고 동대문 흥인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돈의문, 북대문 소지문, 나중에 숙정문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행정기관들이 있었던 육조거리, 네, 이렇게 있었던 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정조와 정약용이 설계했던 수원 화성구조, 뭐 군사와 상업, 정치의 도시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 봉돈. 네. 전쟁과 같은 상황이 나면 횃불을 피워서 알리는 용도로 건축이 되었던 봉돈, 서장대, 방화수류정, 화옥문, 뭐 이런 건축물로 이루어진 거중기를 이제 활용해서 건축이 되었던 화성의 이런 건축물들이고, 또 나전칠기도 이렇게 학습지에 한번 같이 만들어 봤었습니다. 서민문화 발달을 하면서 이제 값비싸게 거래되었던 나전칠기. 풍속화는 이렇게 작가 이름이 도장이나 붓글씨로 써져 있고, 김홍도 선생님이 이제 그렸던 풍속화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주막이고, 이 그림을 영조라는 왕이 왜 싫어했을까요? 영조시대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금주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신윤복 선생님의 풍속화, 작가 이름이 써있죠. 네, 이렇게 있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진단평가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 1번 문제를 선생님이 벌써 풀어놨네요. 곰과 호랑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국 신화 내용은 고조선에 해당이 되고, 환웅이 내려올 때 바람과 비와 구름을 몰고 왔다. 그래서 고조선은 농사를 짓는 청동기 후기 시대에 건국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개념의 단군왕검의 나라이다. 공부를 했었고요. 이건 누구에 해당하는 왕일까요? 고구려 왕으로 요동지역을 차지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요동지역이면 중국 쪽이라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고구려의 왕이거든요.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대왕이겠죠. 그리고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조영이 세웠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 맞는 설명을 잘 고르면 됩니다. 백제의 문화유산인데, 백제의 문화유산이면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석가탑 아니고, 3번은 백제 거고 4번도 백제 거예요. 중국의 화폐와 도자기, 일본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물건이 함께 있었던 백제의 문화재고, 중국과 일본과 교류했다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백제 문화유산은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데, 이 익산 어떤 미륵사지 석탑은
중국이나 일본의 물건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무령왕릉 왕의 무덤에서 중국에서 교류하던 물건, 일본에서 교류하던 물건이 같이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는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되지 않는 보기를 이제 지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나라 문화재이죠? 가야의 문화재이죠. 가야의 문화재로, 그러니까 가야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4번 해당이 되고요. 통일신라 시대 절이래요, 절. 네. 통일신라 시대 절인데, 불국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천장은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서 올리고,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한 장 얹어서 돔을 완성하였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됐고, 동굴처럼 만든 절이래요. 이것은 어떤 문화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굴처럼 만든 통일신라 시대 절이면, 불국사는 동굴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석굴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활동한 지방 세력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지방을 다스린 거에 해당하는 용어. 신라 말에 있었던 지방 귀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호족에 해당이 되죠. 네. 신라에서 그 호족들의 세력이 고려 초까지 남아 있어서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모두 결혼을 이제 해서 호족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반란을 좀 줄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귀주대첩하고 관련 있는 인물은 강감찬 장군. 거란군의 3차 침입 때 이제 강감찬 장군이 등장을 해서 강동 6주 중에 한 지역인 귀주에서 거란군을 지략을 써서 전략을 써서 크게 물리쳤죠. 옳지 않은 것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죠. 몽골과의 항쟁 시기에 있었던 일,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고, 이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에 다 탔어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 일이었던가요? 이거는? 자, 처인성에서 김윤후 스님이 몽골을 물리쳤죠. 몽골과의 항쟁 시기에 처인성에서 김윤후 스님이 몽골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이거는 언제 일인가요? 조선시대의 일이죠. 틀린 설명이네요. 그러면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에 탄 거는 고려 시기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에 탄 거는 고려 시기 몽골과의 항쟁 시기에 있었던 일이 맞는 거예요. 자, 고려청자이자 상감기법으로 만든 상감청자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송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됐는데, 나중에는 고려의 상감기법으로 더 뛰어난 청자를 만들게 돼서 송나라에 도리어 수출을 해서 팔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상감기법으로 만든 도자기이다. 여기 맞는 설명이 있네요. 주로 귀족들이 썼던 비싼 물품이고, 송나라에서 들여왔으며, 중국 송나라, 조선시대는 아니고 고려시대 문화재예요. 서역이라는 말은 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이나 아라비아 같은 쪽 얘기하는 게 서역이에요. 조선은 어떤 것을 정치 이념으로 내세웠습니까? 조선의 정치 이념은 유교.
이 기구는 동물 인형이 종과 북을 스스로 올려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어떤 거예요? 물시계, 자경루. 조선의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으로 세조에서 성종에 걸쳐 완성되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네, 경국대전. 세종시대 때 이제 유교 원리에 대한 그림책, 한글과 한자까지 나와 있었던 책 3강 행실도, 농사에 대한 그 농민들의 좋은 어떤 방법을 모아서 만든 농사직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래요. 아, 세종 때 만들어졌던 문화재를 이제 문화유산을 찾는 문제인데, 세종 때는 그러면 어떤 문화유산이 만들어졌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임진왜란 전 조선의 상황. 조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신흥 무인 세력. 자, 이거는 일단 둘게요. 권문세족의 횡포. 권문세족이 친원파 세력이잖아요. 친원파 세력은 몽골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고려에 해당하는 말이었네요. 200년 동안 큰 외침 없이 평화로운 상황이었어요. 임진왜란 전의 상황이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어서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도 임금과 신하들이 무시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의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신진사대부 중에 한 명이 이성계였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이 조선에 쳐들어오면서 일어났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냈나요? 네, 임금이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죠. 네, 그래서 삼전도에 비석을 청나라 황제가 세워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명이 지원군을 보낸 것은,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자호란은 청나라랑 전쟁을 했는데, 청나라로 이름을 여진족이 바꿨을 때는 이미 명나라가 멸망을 한 상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유산은 조선 정조 때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해 건설했어요. 정조는 이곳을 상업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지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수원화성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 기호로 표현되었고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네, 이건 뭐죠? 김정호가 제작한 우리나라 지도는 대동 여지도.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인데,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 훈장님한테 어떤 친구가 혼나고 있고 주변 친구들이 뭐 웃고 있고, 머리를 늘어뜨린 동자 소년 친구도 있는데, 갓을 쓴 약간 큰 학생도 있었던 그림. 네, 여기에 들어갈 그림은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이니까 서당이 맞겠네요. 서당은 옛날에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하던 교육기관입니다. 정조가 죽은 뒤에 순조, 헌종, 철종 이런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왕의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서 왕보다 신하의 세력이 더 강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세도 정치가 나타난 거고, 1884년에 일어난 사건,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답을 알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1884년이면 어느 쯤으로 가야 될까요?
사건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이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하고 일어났죠. 그 프랑스 신부가 이제 천주학 때문에 건너왔던 신부가 그 살해당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프랑스가 군대를 이끌고 그 침략을 해온 전쟁을 걸어온 그런 사건이 병인양요인데 이 프랑스는 약간 신부가 죽임을 당한 것을 구실로 해서 조선에 전쟁을 해서 조선에서 약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던 의도가 있었던 네, 전쟁이 병인양요입니다. 1871년에는 미국 군대하고 신미양요라는 전쟁을 겪었고요. 1875년에는 운요 군함 사건 때문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근대적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요. 1876년에 맺었죠. 1882년에는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것 때문에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이 있었고 1884년에는 이제 일본 세력을 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청나라 세력을 내쫓으려고 개화파 신하들이 난을 일으킨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청나라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일본 세력의 도움을 좀 받고자 개화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1884년 갑신정변이고 그런데 일본 세력이 도와주지 않아서 3일 만에 종료가 된 정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장소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관련 있는 사건은 갑신정변이고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문 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머리도 근대식으로 좀 자르고 자주적이고 중립적이고 근대적인 국가다. 조선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대한제국이다. 나는 황제에 즉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영화는 이 분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막 안타까워하면서 목숨을 끊었는데요. 관련된 사건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이제 박탈됐던 어떤 사건이죠?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이고 이것 때문에 좀 무효화를 하고자 고종도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잘 안되긴 했지만 만주와 연해주 지역 좀 해외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안중근 의사가 이제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의거를 하기도 했죠.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많은 항일 독립군을 키워내신 분은 누구셨죠? 네, 선생님이 복습할 때 얘기했는데 이회영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도 시키지만 역사나 국어나 지리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1919년에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평화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고종황제 장례식 때 이제 사람이 모인 것을 계기로 기미독립 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이 선포하고 우리 유관순 열사님은 이화학당 다니시다가 이제 소식 듣고 천안 고향집 내려와서 아온의 장터에서 3.1운동에 참여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순국을 하셨습니다. 3.1운동 이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던 중에 정부에서 나온 군사들
네, 하고 전투를 벌였던 네,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의 우금치 지역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그 동학농민운동 그 군사들이 농민들이 정부에서 나온 관군들이랑 전쟁을 벌였어요. 관리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관군들하고 좀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인애국단을 조직했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김구 선생님. 신탁통치가 뭐예요? 그 우리나라 광복이 좀 예상과는 다른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갑자기 미국이랑 소련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하질 않나. 뭐 그래서 그 결과가 신탁통치.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외국들이 좀 정부 운영을 도와준다. 뭐 이런 결론을 그 회의에서 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복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있어야 되냐.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한다. 라고 한 이제 이 장면이에요.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겠죠. 이 집회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은 그럼 뭘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영국, 그 다음에 뭐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로. 네.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결론이 나왔죠.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었다. 이것도 그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두고 회의를 해가지고 총선거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뭐 이승만은 남쪽에서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선거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김구 선생님께서 통일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립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시고 네.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가 계속 대립을 하다가 이제 이승만이 5월 10일 날에 총선거를 해버려가지고 네 남한에서 7월 17일 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그 남한에서 단독 그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건일까요? 5월 10일 민주선거, 이거 50 총선거 얘기하는 거죠. 남한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 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 이후에 이제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북쪽에서 그 정부를 또 수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으로 나누어진 상태로 계속 대립하다가 1950년 6월 25일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로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의회로 헌법을 제정한 거는 이제 제헌국회. 네.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국회예요. 네, 좀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봅시다. 당연히 전쟁 때문에 국토가 황폐해졌을 것이고 이산가족이랑 전쟁 고아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을 거는 정말
당연하죠. 그렇지만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4번이 답이에요. 체크가 네,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복습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일본이 중일전쟁을 해서 항복을 하고 나서도 다른 이제 나라의 미국의 해군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그 우리나라의 의병이 발전해서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이제 광복군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군대로 성장을 했어요. 이 태평양 전쟁 시에 한국 광복군이 그 미국 UN 연합군 소속으로 일본군에 맞서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부를 갖추려고 했었고 한국 광복군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군사력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가 이 미국이 일본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 지역에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계획이랑 좀 다르게 해방이 돼서 약간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군대를 주둔하면서 좀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게 네, 맞다는 또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역사 수업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1948년 중간에 7월 이제 17일 날 네,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대로 이제 선포가 되면서 지금까지 7월 17일은 제헌절, 그 다음에 8월 15일은 네, 이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네,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AI가 만든 그 진단평가 이 기출문제는 선생님 몇 번 진단평가 이 기출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은요. EBS 홈페이지에 있는 이 AI가 그때그때 이 진단평가 문제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이 나오는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